자, 오늘 마지막 내용은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디스플레이 속성이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인데요. 우리가 CSS를 이제 블록 레벨, 그 다음에 인라인 레벨. 자, 블록 레벨은 문단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레벨은 문장 요소였죠. 이 두 가지의 기본 특성을 결정하는 속성이에요. 블록 레벨과 인라인 레벨의 특징을 결정짓는 속성.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블록 레벨이라고 부르는 문단 요소들은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서 블록이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 요소는 디스플레이 속성에 대해서 인라인이라고 하는 기본 값을 갖고 있어요. 인라인. 자, 적용할 수 있는 값이요. 이제 디스플레이 블록 레벨 요소한테 부여되는 기본 값이고요. 문단처럼 구성할 수 있게끔 해줘요. 똑같은 태그를 2개 이상 연달아 사용했을 때 줄바꿈을 만들어주고요. 인라인은 문장처럼 구별해요. 그래서 똑같은 태그를 2개를 연달아 썼을 때 줄바꿈을 안 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이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록으로 갖고 있는 애들은 width, height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으로 갖고 있는 애들은 width, height가 적용이 안 됩니다. 사이즈를 백날 줘도 안 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요 두 가지의 특징을 결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크기 지정이 가능한 문장 요소예요. 그러니까 연달아 태그를 쓰면은 줄바꿈이 되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데 얘네들한테 크기를 줄 수 있는 거죠. 얘는 간간히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하는 건요. 화면상에 안 보여요. 화면에서 숨기는 요소예요. 그래서 마우스 올렸을 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효과 같은 거. 그게 전부 이 속성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걸 제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밖에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 뭐 이런 것들은 좀 올드한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로 추가된 속성 중에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디스플레이 그리드라는 애가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속성이 나옴으로 해서 테이블 관련된 속성이 거의 안 쓰이는 지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거는 전부 다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속성에 부여할 수 있는 값의 종류인 거잖아요.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값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플로트라고 하는 속성이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업부터 이제 플로트 속성을 아예 소개를 안 하려고 해요. 실제로 보니까 저도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블록, 인라인 블록 요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플렉스는 난이도가 거의 수업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얘는 제일 마지막 단원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그 수업 자료 교환을 보면은 플렉스라고 하는 게 거의 마지막 단원에 있고요. 예제 파일 개수가 일단 여태까지랑은 좀 차원이 다르죠. 얘가 특성이 되게 많아요. 요즘 웹사이트 제작은 얘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다루느냐, 그게 거의 한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플렉스라는 거는 따로 단원으로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드의 특성은요, 플렉스로 전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드는 이제 따로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가장 이제 포괄적인 방법
하나만 이제 정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드는 난이도가 조금 넘사벽이긴 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제가 지금 웹페이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기대하는 게 대략 한 요 정도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영역을 A 태그로 감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 태그의 기본 특성은요, 딱 그림하고 그 안에 포함된 글자까지만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빗금치지 않은 빈 공간이 있죠. 이런 데는 원래는 클릭이 안 돼요.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그림 위는 당연히 클릭 가능하고 글자 위도 클릭이 가능한데 가장자리까지 지금 얘도 클릭이 안 되죠. 지금 가장자리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요 주변 영역까지 통째로 클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디스플레이 속성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영역까지 이제 따로 이제 예제를 보죠. 자, 디스플레이 속성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제가 화면상에 div 태그 2개를 연달아 놓고요, 스판 태그 2개를 연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각각 배경 색깔을 잡아서 태그 영역을 확인하게끔 했고요. 그럼 div 태그 2개를 연달아 놨을 때는 이제 문단을 구성하는 애들이니까 줄바꿈이 돼요. 근데 스판 태그 2개는 문장이니까 줄바꿈 안 되죠.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div 태그와 스판 태그에 모두 width, height를 줬는데 div 태그는 width랑 height가 지금 먹혀 있어요. 근데 스판 태그는 사이즈가 안 먹혀 있죠. 높이가 없잖아요. 지금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사이즈 백날 줘도 안 먹어요. 이게 기본 특성인데요. 만약에 div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속성을 인라인으로 강제로 바꿔버리면 이 div 태그의 특성이 문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div 태그도 줄바꿈 안 하고 사이즈도 안 먹습니다. 싹 다 문장 배치되죠. 스판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주면은 스판 태그의 특성이 문단으로 바뀝니다. 사이즈도 먹고 줄바꿈도 하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div 태그를 사이즈 200으로 가로 세로 똑같이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각각 배경 색깔 다르게 줬어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이라고 주면은 문장으로 바뀌면서 사이즈 특성이 없어지죠. 근데 인라인 블록은 문장을 가지면서 사이즈를 유지합니다. 물론 가로축에 공간이 없으면 줄바꿈을 하겠죠. 문장이니까. 이렇게 가로로 쪼르륵 배치하면은 박스를 가로 1례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요 사이의 요 여백은 뭘까요?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된 거잖아요. 인라인이니까. 문장에서는 줄바꿈이나 띄어쓰기 백날 해봐야 띄어쓰기 한 칸으로 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를 이쁘게 작성하겠다고 이렇게 줄바꿈한 게 여기 간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없애려면 코드를 싹 다 한 줄로 작성한다. 1번. 그 다음에는 꼼수인데요. 옛날에는 이거 되게 많이 썼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주석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줄바꿈과 들여쓰기가 그냥 필기 내용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간격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옛날 스타일의 꼼수이지 요즘은 이렇게 가로를 일렬 배치하기 위해서 플렉스를 더 많이 쓰니까
요거는 그냥 인라인 블록의 특성까지만 생각하고 요거까지는 굳이 실제 작업에서 구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정리하면 인라인은 사이즈 안 먹고 줄바꿈 안 함. 블록은 사이즈 먹고 줄바꿈 함. 인라인 블록은 사이즈 먹고 줄바꿈 안 함.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바꾸면 안 보여요. 화면에서 숨겨져요. 자,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부여를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뒤섞여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링크를 4개를 놨어요. 얘를 이제 세로로 일반 메뉴처럼 배치를 해볼 거예요. 일단 링크가 들어가면 자, 글자 크기 14에 40, 라인에이트 40, 불림체입니다. 자, 그럼 라인에이트가 40 정도 잡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 여백 0, 좌우 여백 15를 잡았습니다. 그럼 요 링크 하나당 좌우 여백이 15씩 생기겠죠. 그럼 간격이 좀 더 생기는 거죠. 양쪽에 여백을 잡아줬으니까요. 링크의 영역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양쪽에 15픽셀씩의 여백을 잡아줬으니까 패딩은 안 겹쳐요. 마진하고 달라서.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글자 색깔을 검은색으로 놓습니다. 밑줄은 없애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iv처럼 동작해라 라는 의미로 디스플레이 블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가 문단 요소가 되니까 세로로 배치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위드스 오토. 오토는 그냥 가로를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 40. 디스플레이 블록이 없다면 사이즈 백날 줘도 안 먹습니다.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사이즈가 먹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링크 하나의 높이는 40이 되는 거고요. 넓이는 부모를 가득 채워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네이버 페이지에서 확인했다시피 글자 위가 아니면은 클릭이 안 됐었죠. 근데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꾸고 사이즈를 부여하면은 A 태그의 영역이 이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크기를 다 클릭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클릭할 영역을 확장할 때는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꾸고 사이즈를 주세요. 그러면 이 사이즈 공간은 클릭할 수 있어요. 글자 위는 당연히 클릭할 수 있고요. 사이즈의 범위 동안은 위에까지 다 클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줘볼게요. 그냥 보더라고 하면 상하 좌우 다 먹잖아요. 좀 촌스럽죠. 그래서 좌우를 뚫어보죠. 일단은 보더 보통만 줄게요. 그러면은 각각의 링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가죠. 근데 위에가 없잖아요. 보통은 위에도 같이 맞춰주던지 아니면 아래쪽을 열던지 둘 중에 하나로 그 짝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보더 탑을 같이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링크 4개가 전부 상하 테두리를 갖게 되니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테두리가 2겹씩 겹쳐요.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테두리는 상단이 됐건 하단이 됐건 한쪽만 쳐야 돼요. 그럼 여기 뚜껑 열려있는 건 어떡하냐? 따로 줘야죠. 링크라고 하면은 이 4개죠. 이 4개 중에 첫 번째 항목만 뚜껑을 닫아줍니다. 테두리를. 이렇게요. 이래야 짝이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 링크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을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었던 것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그럼 이제 CSS를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요. 이제 우리가 진도가 좀 지나왔잖아요. 오늘이 2주차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가물가물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이렇게 싹 하고 이제 제시해드리면 저게 뭐였더라? 진도는 계속 나가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격차가 좀 벌어져요. 그래서 저는 예습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예습할 시간에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같이 쓰였을 때 생뚱맞는 결과를 만들어요. 자, 이게 뭐였죠? 라인 헤이트였죠. 저것만 놓고는 뭐 했어나 하셨을 거예요. 라인 헤이트를 제가 빼볼게요. HTML에서 모든 요소는요, 기본적으로 좌측 상단에 배치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좌우 여백을 15씩 줬으니까 여백은 15가 지금 왼쪽에 잡혀 있는 거고요. 라인 헤이트를 안 줬어요. 그러면 링크의 높이가 40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40이잖아요. 글자는 14죠. 높이가 14밖에 안 돼요. 글자 크기를 40으로 줬다면 가득 차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글자 크기를 14만 주면 글자는 위로 붙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가운데 배치죠. 라인 헤이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40픽셀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글자를 새로 중앙 배치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박스에 지금 디스플레이 블록 줬으니까 얘도 박스예요. 라인 헤이트와 헤이트 값이 동일하면 거기서 텍스트가 새로 중앙 배치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이래서 CSS가 되게 오묘해요. 생뚱맞은 애들끼리 결합해서 뭔가 제3의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단순한 내용만 보면 되게 1차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아, 뭐지 지루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적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러닝 커브라고 하면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그러긴 해요.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슬슬 이 시점이 와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코딩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줄씩 코딩하고 결과를 보셔야 돼요. 응용입니다. 수업에서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블록 단위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봤었던 라인 헤이트와 헤이트를 결합시키는 거는 텍스트가 한 줄일 때만 쓸 수 있는 팁이에요. 자, 이번에는 링크가 3개 있고요. 이 안에 스판 태그로 제목과 약간의 설명글을 같이 곁들였습니다. 원칙적으로 A 태그의 시멘틱 분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A 태그 안에는 사실 스판 태그나 이미지 태그 말고는 딴 게 올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 작업할 때 제목이니까 H1, 얘는 본문이니까 P.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렇게 제목과 본문.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하니까 HTML 쪽에서 그래 A 태그에 대해서만 예외 허용해 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해도 별 문제를 안 삼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A 태그에는 스팸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실. 자, A 태그를 링크라는 클래스로 감쌌고요. 클래스는 재사용 가능하니까 3개의 동시 적용됩니다. 먼저 글자 크기 16에 굴림. 라인 8를 뺐어요. 위에 주석으로 막은 거는 앞에 예제랑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상하 여백을 10픽셀, 좌우 여백 15. 여기 주석은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링크 단위로 좌우 여백이 먹을 텐데, 좌우 여백이 먹을 텐데, 자, 지금 위, 아래 간격이 벌어졌나요? 지금 이게 안 먹고 있잖아요. 인라인 요소는 상하 여백도 안 먹습니다. 사이즈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여백 관련된 것도 좌우로만 먹어요. 글자 색깔은 까만색 바꿔주고 밑줄 제거해주고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잡으면은 얘네가 A 태그 단위로 문단을 구성하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자, 상하 여백 0픽셀로 바꿔볼게요. 간격 좁아지죠. 상하 여백 10 먹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이 있을 때만 상하 여백이 먹어요. 위드스 오토 잡고요. 얘든 헤이트를 그냥 내용에 맞춰서 잡아라 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래쪽 테두리 잡아주고요. 첫 번째 요소에 뚜껑 덮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스판 태그니까 지금 문장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단 링크 올라갔을 때 배경색깔 노란색까지, 여기서는 이제 앞에 예제랑 큰 차이가 없죠. 링크 안에 있는 스판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얘네들끼리 문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판 태그들이 이렇게 문단으로 위아래로 배치가 되죠. 근데 지금 첫 번째 거는 내용이 좀 많으니까 줄바꿈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내용이 좀 없으니까 줄바꿈이 안 돼 있어요. 높이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말줄임 처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높이가 균일해지죠. 링크 안에 서브젝트 영역 3개 보이시죠? 굵게 16, 글자 크기 16 굵어지고요. 그 다음에 패딩 보통 5픽셀, 아래쪽으로 여백을 5 정도 주라고 하는 거는 밑에 거를 그만큼 밀어내라는 소리예요. 이때는 마진을 주셔도 돼요. 마진도 밀어내는 특성이니까 효과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DSC 아래쪽에 요 설명글이죠. 글자 크기 12로 좀 작게 줘요. 그러면 이렇게 투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지막 형태인데요. 아마 메뉴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조금 전 예제는 편의상 제가 그냥 링크를 다짜고짜 핸들링을 했지만, HTML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게, 메뉴는 무조건 목록 정의 태그에 넣는 게 국룰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걸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번엔 메뉴를 목적으로 목록 정의 태그를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각각 A를 넣습니다. 자, 일단은 바디 태그의 여백 다 없앴고요. 근데 바디 태그의 여백을 없앨 때 보면 분명히 바디 태그에 제가 왼쪽이랑 상단의 여백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진하고 패딩을 0으로 끄면은
이쪽은 여백 없어지는데 지금 위에는 안 없어지잖아요. 위쪽으로는 간격이 안 좁아졌죠? 왜냐면은 H1 태그가 위아래로 또 마진을 또 갖고 있어요. HTML의 모든 태그는 저마다의 마진과 패딩을 기본적으로 조금씩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디가 안쪽으로 미는 여백과 H1 태그가 위쪽으로 미는 마진, 이게 서로 겹쳐서 이만큼의 간격을 형성했던 거고요. 이 중에서 바디의 마진을 0으로 껐으니까 얘는 없어졌지만 H1 태그가 위로 미는 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백의 간격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지금 H1 태그가 지금 요만큼의 여백을 갖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백이 한 15에 8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브라우저 종류가 바뀌면 여백 값이 또 바뀌어요.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16에 5일 수도 있고요. 어떤 브라우저에서는 20에 7일 수도 있어요. 이거 계산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냥 모든 태그의 여백을 다 없애버려 라고 하고 시작을 해요. 그냥 모든 브라우저가 전부 0으로 평등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하자. 이걸 흔히 리셋 처리라고 합니다.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A 태그에 일단 여백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고요. A 태그에 밑줄 빼고요. 글자 까만색, 글자 크기랑 모양 잡아줍니다. 자, 이제가 중요한데요. 이 목록 정의 태그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앞에 있는 이 땡땡이들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목록 정의 태그에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주면은 이 땡땡이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여전히 옆에 간격은 남아있죠? 이게 안쪽으로 패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패딩을 0이라고 잡아주면은 요 왼쪽의 간격이 없어집니다. 근데 위아래로 지금 간격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텍스트를 의미 없게 놓은 건데, P 태그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마진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div 태그는 갖고 있는 마진이나 패딩이 제로예요. 그러면은 요 카피라이트 문구는 위아래로 여백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간격이 벌어져 있잖아요. UL 태그는 패딩도 갖고 있고 마진도 갖고 있어요. 좌우로는 패딩, 위아래로는 마진. 그래서 UL 태그에 마진도 0으로 주면은 아래 간격 없어지죠. 자, 새로운 공식입니다. 메뉴 작업을 할 때는 UL 태그가 무조건 국룰인데요. UL 태그를 사용할 때는 이 세 가지 세트가 무조건 세트로 밑에 깔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디자인 잡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목록 정의를 사용하실 땐 무조건 이 세 가지 세트를 무조건 넣고 시작을 합니다. 자, li 태그한테 아래쪽 테두리를 쳐줘요. 아까처럼. 테두리 이렇게 쳐줬죠. 그리고 첫 번째 li 태그한테 아까처럼 위에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쳐진 거 보면은, 아, li 태그가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다들 할 거 없이 이거 클릭할 때 한 마우스 요쯤에다 갖다 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a 태그에 대해서는 글자의 색상이나 크기 말고는 어떠한 효과도 안 줬죠. 그러니까 A 태그의 영역은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클릭 못해요. 딱 글자 위만 클릭해요. 글자 위는 클릭이 되지만 가장자리는 클릭이 마우스 커서 안 바뀌죠. 자, 그러니까 메뉴를 만들 때는 목록 정의로 메뉴의 영역을 잡아주고 링크를 그 안에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li 태그 안에 a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그럼 일단 문단 요소가 되니까 가득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백 잡아서 사이즈 잡아주고요.
가로축 가득 채워라. 그럼 이렇게 링크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li 태그 안에 있는 a한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제 선택자도 슬슬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배경 색깔 바꿔라. 자, 요 예제 하나에 우리가 거의 2주 동안 봤었던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의 코드를 좀 잘 되새겨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남은 또 새로운 속성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